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형평사를 탐방을 할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박성묵 예산 역사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저는 이제 홍성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잘 몰라요. 근데 책을 읽고서 어디가 이제 그러니까 홍성에서 어떤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사회운동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또는 논문을 통해서 제가 얻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확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박 소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조사위원도 하시고 또 내포 지역에 관해서 이제 역사 관련 논문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동학을 또 이제 중흥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년, 15년 동안 이쪽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이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건 이 사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고 이쪽으로 이제 투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도 다 했고 대학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지역을 누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향장이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셨던 목사라든가 뭐 군수라든가 현령 이분들의 집터 그런 거, 그다음에 문중의 그 뭐 선영,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혼맥, 항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 머릿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형평사를 그 터를 하게 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가 본부가 있었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성 쪽에 그 지부가 있었던 곳을 갈 거예요. 성공리, 용오리.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장말곡에 거기서 용오리 장터에서 이제 광천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 장말곡에는 김자진 장군 집안에 집사가 살았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그 김자진 장군 생가의 그
그뭐 토지 문서라든가 그 내역을 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장말고개를 넘어가면 독고개라고 있는데 그 독고개 옆에는 1910년에 자결하신 이군주 그 선생이 그쪽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동학했을 때 갔던 그쪽에 거기까지 뱃물이 들어왔대요. 그쪽.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서승태 선생의 생가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덕명초등학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학 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때는 좀 부정확했기 때문에 동학에 그 일어났던 곳 거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형평사의 광천 지부 제일 컸으니까 그걸 하고서 광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제가 이제 박 소장님하고 형평사의 어떤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 소장님이 지금부터 이제 안내를 맡으실 겁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창립이 되고서 딱 올해가 100년이에요. 100년 됐는데 100년 만에 참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게. 의미 있는 일이죠. 네. 100년 만에 참 형평사에 대해서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오늘 날이거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오면서 날도 좋고. 난 어느 분들이 오는지를 모르고 이분이 하도 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더 오늘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형평사의 주도 인물들이 백정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백정놈 뭐 어른들 뭐 술 먹고 싸우면 아 저 자식 저 백정놈의 새끼 저 그 피를 다 아는 거요. 예? 우리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쟤네 할아버지나 누가 다 백정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같은 데는 1860년대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노예 전쟁도 치르고.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1860년도에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게 동학이 창도된 거거든요. 아 양반 쌍놈이 없다. 그런데 그걸 부르짖은 사람이 수훈 최재우 선생인데 4년 있다가 부산 관덕정에서 처형을 시키잖아요. 그 세계사가 그 관점이 그래요. 서구는 인간 평등을 위해서 다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을 처형시키고 이게 처형됐으니 게 그만큼 우리는 신분 해방이 늦어지는 거죠. 근데 1860년대 동학이 창도돼서 가장 후천개벽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를 최고 기대하고 거기에 올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물론 백성들도 있죠. 농민들도. 그런데 상인들도 있지만 제일 반갑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백정들이.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호남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돼요. 호남에 이제 동학 조직이 싹 이루어질 때, 아, 이 동학의 우두머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 글 배운 사람을 추천하니까 해월 최시영 선생이 아니다. 호남의 동학 총대장은 남계천이다. 남계천이를 수장으로 뽑아요. 임명장을 주고. 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아니 남계천이는 백정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예? 이 동학의 수장 조직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동학은 차별 없는 거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같이 동학을 함께 끌어나가야 될 사람들이 왜 또 여기에서도 차별하느냐.
안 된다. 딱 해서 남계천이가 호남 동학의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호남에 그 날국시구 하는 뭐 양반 유생들도 동학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남계천이라는 사람이 다 와서 뭐 저 남원에 뭐 김계남 누구 이제 뭐 정읍에 뭐 전봉준 전부 이제 손아중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백정분들이 엄청나게 그 피약방 민족들이죠. 따져 신분이. 근데 이미 백정들이 가만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려시대 때 만적이라는 사람들도 무신정권 때 만적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싸움 잘하는 칼제비들만 딱 활동을 잘하면은 정권을 찬탈할 수 있네. 그게 만적 같은 사람이죠. 예. 만적이 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백정 출신들이에요. 고려시대 때도 그런 어떤 그 사회 현상에서도 백정들도 굉장히 그 단합심이 있었어요. 양수족이라 그랬나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백정이 먼저 가만히 보니까 싸움 잘하는 무사들 뭐 한 200명만 잘 동원하면은 개성을 다 점령해 가지고 왕은 하나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돌아된 거죠. 그래서 만적 애들이 딱 치고 나갔다가 이제 진압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정들이 한번 실패하니까 천민 집단들도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뒤집음을 할 수 있다. 그 두 번에 나온 게 이제 망이 망소인안이라고요. 예? 네. 그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뭐 공주 그 명학수에서 지금 유성 그쪽에서 거기도 다 천민들이 백정들이 다 가세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예산 홍성도 다 규합이 됐었고 큰 세력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흥의 한문준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 사람이 아유 내 고향에서 이런 난리가 폈으니 이거 정치적 어떤 자기 모양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토벌을 해서 망인난소인난도 이제 진압이 당하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역동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800 동학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다 숨지길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은 양반 산업공상은 더 불변의 진리로 고착화돼요. 신분 사이가. 그러니까 뭐 백정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백정 거기 포함 안 돼. 산업공사. 그렇지. 그건 사람이 아니요. 거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오히려 더 불교 사상에 의해서 더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대우도 받고 그랬는데, 이 조선시대 때 들어서는 오륜이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신분을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백정들이 한 500년 동안 또 계속 굴종의 그런 그 신분을 또 생활을 또 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1860년대 동학이 창조되면서 새로운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고, 나는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인간은 차별을 하지 말자, 다 똑같은 존재다 라는 이 동학이라는 이 선포가 굉장히 그 우리 근대화로의 어떤 그 불씨가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정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러면은 백정들은 대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신분이냐면 아까 최하층 민중의 계급으로서 있었고,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은 짐승을 때려잡는 일이에요. 그 짐승을 때려잡는데 지금같이 뭐 돈만 있어서 소를 많이 사다가 잘 팔고 하면 지금은
육간집이 돈 굉장히 벌었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다 소를 때려잡고 이런 것도 다 관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도살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고기는 이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고기질은 어디로 가느냐면 관료, 관아. 관아의 행정관료들, 관속들한테 다 가고, 또 최고 좋은 음식은 서원이나 제사문화로 가요. 그러니까 향교가 있는 데가 최고 좋은 거예요. 이 공자 사당은 백종고기를 아주 A급으로 먹은대요. 그게 나쁘다면 큰일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6.25 제사 지낼 땐 진설이 잘 됐나, 고기가 나쁜가, 그게 아예 홀기에 나오잖아요. 에이, 설마 그거라고 하려고. 원래 치즈가 그래, 주작이 가래도가 보면은. 제일 예. 요새도 제일 좋은 음식은 제사상에 예. 먼저 올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해서 다 그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올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네. 교육이 없지. 받을 수가 없어.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도 여기 홍성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교육의 이제 자율화가 됐죠. 그런 것이 이제 미군정에서 미국식 교육 제도로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교육 체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별 없이 모든 보통 교육으로 다 가는데, 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고 쟤 백정 아들 아냐? 안 받아요. 저기 뭐야? 이거 실제. 그 학교가 왜 중요한 줄 네. 아세요? 학교에 가면은 지식과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은 권력을 독점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 난잡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왜냐면 네이버가 나와가지고 그 지식 백과사전 때문에 이제 거짓말 못 시켜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퇴출된다고요. 지식과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지금 대통령이 무슨 해외 순방하는 거 유튜브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백정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백정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걔네가 힘도 세죠. 돈도 잘 벌지.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백정들은 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지금 한 85살 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부로 다 겪은 사람들이죠. 근데 뭐 1945년 이후 해방되고서 그런 교육 부분, 지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백정들이 이제 되게,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지만, 한국전쟁 때 인민위원회에 대거 참여해요. 여기도 다. 왜? 뭐 신분이 이제 다 바뀌고, 진짜 민주주의, 이 공화국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 죽죠. 거의 다 9.28 수복돼서 다 죽고. 근데 어쨌든 백정에 사는 거처는 집들은 굉장히 초라해요. 거의 토담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집단이기 때문에 홍주성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북문이죠. 여기가 북문다리예요. 이게 북문다리는 항상 덕산으로 가고 면천 가고 당진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해미도 가고. 근데 이 백정들은 어디서 거처를 하느냐면은 향교 관아에서 멀으면은 그만큼 운반비를 많이 가져가야죠. 운반을. 그러니까 고기 빨리 갖고 와라 하면 예 하고 얼른 갖다 줘야지. 아이고 뭐 저녁 때 갖다 줄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큰 하천을 반드시 껴요. 관아 향교가 가까우면서도 하천이 껴요. 그런데 바로 요 장소가 북쪽이죠. 핏물. 예. 그런데
풍수적으로 이 홍주성 관아가 있는데 저쪽 남쪽 있잖아요. 주차장 있고 거기가 물도 많은데 거기서 백정들이 살으면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 사또가 여기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피를 닦고 말이지 안 돼.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궁정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옛날에 그 궁궐터라든가 관아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줄에 고공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땅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어느 지역은 거주지, 어디는 시장, 어디는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냥 옛날에 마구잡이로 집진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은 뭐 시체가 나간다든가 좀 이렇게 북쪽은 방향으로도 음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거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대부분 남쪽에 섰어요. 근데 홍성은 좀 지형이 독특해서 동쪽에 서 있는데 다 남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맨 꼭대기에 궁궐이 있고 임금이 사는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조종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있는 거. 그래야 조종이 이렇게 출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남문으로 해서 그 앞에 시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들은 당연히 북쪽으로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형이 묘하게 돼가지고 북쪽이 음진데다가 하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백정들은 어쨌든 좋은 길지에서는 살 수가 없다. 북쪽은 애들 안 되지. 그래서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동학 때도 꼭 동학 교도들을 처형시키고 한 데가 바로 요 다리 밑에 여기. 여긴가? 네. 북쪽 아닌가? 아, 밑에 요, 아니에요? 여기고 요 다리 밑에서 북문에서 그 북망산천 가는 데가 바로 여기요. 저 아래 여기 말고 저 아래 내려가면은 거기 저 홍주양교 넘어가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동학 성소가 그쪽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해학서원이 동학 저 강학소였어요. 해학서원 이세구 신임 저 사당이 서원. 여기서 처형을 했구나. 예, 요 북문 딸이. 천주교도들은 어디서 처형했어 그러면? 천주교도들은 걔네도 여기서 했나? 천주교들은 여기서 하는데 잡아가지고? 여기 북문 딸이. 그거는 이제 병인박해 때 하고서 했는데 그 다 죽어서 천주교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누구 아유 이렇게 했다가 땡가당 하면은 다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밤에 다 찾아가 가지고 다락골 줄무덤에다가 줄 맞춰서 파가지고 묻은 게 줄무덤이요. 아, 청양에? 화성에. 네, 화성. 거기 이제 그 2대 신부, 치양업 최양업 신부가 신부 거기 그쪽이죠. 출신이요. 맞아요. 거 홍주고 거기 홍주목이었어 거기가. 그렇지. 홍주목이었어.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동학이 왜 한 3만 명이 이쪽으로 오느냐면 원래 이 북문교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저기 큰 교회 있잖아요. 저 홍성여고에 이 고랑이 원래 길이요. 아 여기가 길이었었다고? 저 건너서 길이. 예, 이렇게 해서 이 빈고치 네. 요 빈고치 있잖아요. 빈고치가 여기 있었어. 예, 여기. 그래서 이 빈고치가 여기에 있는 얼음을 얼어서 저장을 넣은 거예요. 빈고치 알지죠? 저기 예, 얼음 옛날에 창고. 속빈거 말고 여기는 예. 목빈고였었어요. 음. 그러면 의병들이 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서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저쪽 이제 매봉 응봉에서 일본 군들이 동학군들이 쳐들어온다니까 거기서 관찰하다가 보니까 우리 소대 가지고 막을 재량이 없으니까 후퇴했다가 여기 요 빈고치에서 이제 딱 거치를 하고 있다가 동학 선발대들이 쭉 들어온 거지. 그 선발대들이 안면도 사람들이요. 그게 안면도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진취적이지. 충남에서 안면도 사람들이 최고 앞장서. 그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기총 사격으로 안면도 사람들이 이제 몇십 명이 고꾸라진 거죠. 그래도 밀고 들어오니까 이 일본군들이 이제 나 살려라 하고서 여기 서문으로 쏙 들어가고 문 잠근 거예요. 서문 아시죠? 저쪽에 서문이 예. 지금 없어요. 네. 서문 여기서 1차 공격을 하고 이게 죽은 시신들은 저기 있고 동네별로 이제 시신 뭐 어떻게 수습을 하든지 했겠지.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일리 들어오냐면 이 피천마리 여기가 동지니까
동지잖아요. 이제 백정들하고 이제 백정들하고 이제 어떤 같이 투쟁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정들은 그 당시 동학혁명 때 굉장히 탄압을 받았을 것이고, 뭐 아마 여기에서도 피 실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동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여기로 이제 빈고치를 장악을 하고 동학군들이 장악을 하고 요 북문 여기에서 이제 포를 막 뻥뻥 쏘아대니까 동학군 주력 부대들이 다 흩어져 저쪽으로. 저기가 다 솔밭이었어요. 저기 홍성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간동까지가 다 솔바이졌어. 다 솔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밭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포공격에도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공격을 못 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동학군들 지휘부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향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향교에서 음. 향교 불을 태워가지고 유생들이 거기서 이제 7명이 죽잖아. 향교를 들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임시 야전 사령본부가 되겠죠. 동학군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유생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었어요. 7명? 아니, 한 명은 6명. 여섯. 예. 한 명은 다른 데서 죽어가지고 시신을 못 찾았을게요. 그래서 그냥 칠입으로 이렇게 해버린 건데 6명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동학군이 쳐들어오니까 여긴 공자 신성한 곳이니까 나가라 하니까 우리도 더 신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말싸움이 나니까 이 사람들 봐라 해가지고 이 무함한 동비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형을 시켰어요. 뭐 불에 태우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거의 칠이사비 앞에 불에 태워 죽였다고 그러지. 아니. 홍주 향교에서 그거 여기서는 이제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 해야 이게 더 훌륭하게 이제 각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선비들도 구라를 네. 그렇게 하는구나. 구라가 보통 이 대한민국에서 구라를 최고 잘 친 데가 홍주예요. 그것도 말씀드릴게. 그랬다가 이제 홍주 향교로 점령을 하고 6명은 죽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서 이제 그 밤에 여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이라 동학군들이 뭐 사다리가 있는가 뭐가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를 점령해야 하는데 우리가 숫자로는 굉장히 많고 아마 이게 부글부글 끓죠. 조금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 막 핑핑 쏘고 일본군들하고 관군하고 총 쏘고 그러니까 그때 미련하게도 총을 쏘니까 이제 이게 저거 이제 막는 게 없어가지고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부적도 있어. 부적. 그 지푸라기 엮어서 그걸 몸에다 두르고 간 거야. 그러니 지푸라기 뭐 총 다 들어가지 뭐.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어요. 이 박덕칠이라는 대접주가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점령을 해야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조양문 가만히 예. 있고서 그때가 했으니 그게 뭐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음력으로 10월 28일 날이요. 10월 28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1월 27일 날인가 28일 날이네. 11월 28일 날. 24일 날 26일 날이네. 11월 26일 날. 그게 설이도 오고 이미 농사는 졌어요. 그래서 박덕칠이라는 사람이 동네별로 당진 뭐 신창 어디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모집해라 해가지고 그날 밤 돌격대 그래가지고 뭐 태안 사람 안면도 어디 막 한 200여 명 결사대 돌격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